네, 오늘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FOMC 오늘 새벽 4시에 확인을 했는데 오늘 시장 뚜껑 열어보니까 노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창윤 GL리서치 대표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치부해도 되는 거예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의 정기 변경이 있죠. 코스피에서는 대략 한 8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 이상의 편입편출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이런 부분이 반영된 이후에 내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이후에 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산업 유출입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패시브 자금 유입이 약 300억 가량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유동 비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FOMC 결과 발표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왔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QT 종료 이후에 이런 단기 국채 매입을 맞아요. 통한 유동성 예. 공급, 즉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유동성 랠리가 네.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S&P 500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실적, 즉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결론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저는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SK 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 진영과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갭으로 떴다고 맞아요. 죽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밀어서 오늘 끝까지 오후까지 양봉을 유지하지 못한 종목에서 기회 더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타 올 거다라는 기대와 함께 반도체 얘기 아까 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럼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가 볼게요. 오라클이 문제라고는 하긴 했지만 GE 버노바 쪽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또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확인하고 AI, 버블론, 걱정론, 거품론 뭐라고 부르지? 네. 론론론들이 많은데 그거 좀 더 확인하고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AI 거품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게 사실은 오라클이었어요. 9월 달에 이런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감 자체를 촉발시켰던 게 오라클이었고 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에 따른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숫자로서 정면 돌파하기를 바랬던 게 시장의 시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간 외에서 한 1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죠. 사실 매출액 시장은 눈높이는 162억 불이었는데 160억 불 정도로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우려가 되었던 부분 자체는 사실 수익성은 상당히 개선이 됐거든요. 다 2.2불 넘게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2.26불 나오면서 예상치 1.64불을 크게 EPS는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가 되었다는 부분. 그로 인한 프리캐시 플로우 예. 부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자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게 약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27년을 넘어서 28년도에 대한 향후의 자신감 자체를 표출을 하면서 오히려 분기 배당 자체를 2배 이상 상승을 시켰죠. 분기 배당금이 25센트에서 50센트까지 예.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28년도 매출 전망치를 450억 불에서 520억 불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라클은 약간 아쉬움이 남았지만 확실히 GE 버노바는 좋은 모습이 네. 나타났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 브로드컴이 예. 큰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저는 이런 AI 랠리가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참고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추정치가 175억 불이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1.87불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비트를 하면서 이에 따른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라클이 기존의 엔비디아 GPU 진영 내에서 이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촉발시켰다면 최근에 이를 좀 완화시켜준 게 구글의 TPU였잖아요. 그쵸. TPU 진영은 가장 핵심이 어디죠? 브로드컴이잖아요. 맞아요.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완전히 좀 불식시키면서 올라올 수 있을 반전은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가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또 미국장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판주들이 오늘 조용히 움직임을 잡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내일 아침 새벽 6시 이후에 또 공개가 되니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힌트들을 좀 반도체에서 챙겨봤고 가장 금리 인하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먼저 검색하는 쪽은 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서요. 바이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일동제약 이슈가 좀 커서 그런지 비만주 쪽에서는 오늘 좀 그룹 현상이 나타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에게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애게 싶은 네. 게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고 예. 사실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4월까지인데 지금 점도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4월 이후에 어느 정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와 내년도 하반기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물론 이제 점도표상에서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면서 3.4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한 두 차례 정도 바라보고 네.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가장 중요했던 게 QE, 즉 양적 완화가 물론 장기채 우리 전통적인 네. 장기채 매입을 통한 이런 시중금리 낮추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연말 연초 단기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극복하게 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당연히 바이오죠. 바이오 부분은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1월달 연초 이런 1월 효과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네.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 상위 22 종목들을 보시면 그 중에서 절반이 바이오입니다. 맞아요. 절반이 바이오예요. 10종목이 바이오인데 이러한 것들이 진짜 코스닥에 신규 자금 한 40조 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코스닥의 시총이 한 502조, 503조 되거든요. 거기에 새 돈이 40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럼 바이오 뭘 사야 되느냐? 저는 알보리, ABL 바이오, 플랫폼 관련 기업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넘어가는 부분이 예. 있지만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ABL 바이오와 보로노이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는 골고루 수혜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만 같은 경우에 일동제약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일동제약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겁니다. 화이자가 지금 중국에 야노파마의 추가적인 저분자 화합물 GLP-1 계열의 저분자 화합물을 맞아요. 예. 라인세스 인을 통해서 약 3조 원가량의 자금을 태운 거잖아요. 업프론트 피만 하더라도 1.5억 불에 달해요. 2천억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어떤 의미냐면 화이자가 최근에 어디를 인수했죠? 메세라 메세라. 인수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GLP-1 계열의 고분자 화합물 자체의 파이프라인을 가져가는 동시에 저분자 화합물까지 가져가는 거죠. 참고로 고분자 저분자 차이는 분자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분자는 그러니까 분자 개수가 10,000개 이상의 고분자 화합물이라서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이런 부분으로 부르고요. 예. 저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개수가 1,000개 이하라서 우리가 예를 들은 화학 의약품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제학으로 따지면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제네릭이 있고 예. 그 차이예요. 근데 저분자 화합물이 유리한 게 약을 좋게 쓰니까 이런 예. 부분이 몸에 들어갔을 때 부작용도 좋고 가격이 싼 거죠. 예. 복제도 쉽고. 그러한 부분인데 화이자가 원래는 저분자 화합물을 자체적으로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걸 드랍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메사라 인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고분자 화합물 GLP-1 계열의 바이오 의약품 수요를 충족을 시키면서 향후에 상용화되었었을 때 복제도 쉽고 경구용으로서 이런 부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내의 임상 일상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을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일동제약과 무슨 상관이냐? 예. 국내에서 유일하게 GLP-1 계열의 저분자 화합물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일동제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늘 시장 반응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최소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내년도 1월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에서 살 수 있는 종목 에이벨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더불어서 그 바이오 쪽에서는 일동제약, 그 비만 쪽에서는 일동제약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메세라 뭐 이런 부분이 인수에 모멘텀 소멸로 보고 있지만 DD01의 12주, 24주차 중간 임상 데이터 발표하게 될 D&D 파마텍 같은 예. 경우도 메시 치료제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가져가 봐야 된다. 바이오는 이런 종목별로 대응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비만 화이자 연결고리네요. 그렇죠. 따지고 보니. 대표님 지금 시장이 좀 대단한 게 확실히 만길이었나 봐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끌어당겨서 샀습니다. 완전히 지금 또 만길적인 수급적 영향이 또 보여지는 재미난 시장이 펼쳐졌는데 그러면 오늘의 노잼은 내일의 긍정적으로 또 기대를 해도 괜찮을지 싶은데요. 잠시 코멘트 주실까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키워드 예. 형태로 말씀드릴게요. FMC 전 좋았다. 예.
QE가 나왔다. 드디어 QE가 나왔다. 그리고 오라클 안 좋았다. 근데 오라클 안 좋았던 부분 때문에 오늘 전강 후약이었다.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네. 이런 부분은 오라클과 다르다. 오라클이 그동안의 GPU 계열의 엔비디아 향 돌려막기의 핵심이었었다면 최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네. 핵심 기업으로서 TPU 구글 진영에 서 있다. 이런 부분에 실적이 충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노잼을 내일은 꿀잼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예. 빠져있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오늘 투자 경고 때문에 밀려 있는데 예, 맞아요. 뭐 그러한 부분을 산다든지 아니면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지위 번호가가 15% 넘게 올라가면서 28년도까지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갭 상승 이후에 효성 중공업, 뭐 산일전기, HD 맞아요. 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밀려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 기회 요인을 찾아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여전히 AI로 향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꺾임없다. 꾸준하게 직진하셔라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AI가 뜨겁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아까 전에 알보리팹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파래요. 근데 이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가운데 로보티즈는 오늘 또 상승 마감이 됐거든요. 네. 자, 피지컬. 근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확산하려는 시도가 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저희는 비중을 갖다 붙여도 될까요? 진짜 어려운 게 전 로봇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협동 로봇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가 최근에는 뭐 이런 액추에이터 쪽에 하이젠 RNL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로보티즈 네. 쪽으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가 강하게 붙었다가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좀 더 넘어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 기아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오토에버. 중심으로 한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소프트웨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할 수 있는 SDV 네. 이쪽에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 즉 현대 오토에버, 현대 위아까지 막 확산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집중할까? 예. 어떤 종목에 붙어야 되고 예. 어떤 종목에 사야 될까 가장 어려운 게 이쪽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쪽은 사실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AI가 그동안에는 서버단의 이런 소프트웨어단 우리가 클라우드 단 뭐 이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이었다면 일상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엣지 단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온 디바이스와 피지컬 AI 쪽은 로봇 쪽이 계속 각광을 예. 받고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대상이 뭐가 될까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예. 눈에 띄는 모습이 맞아요.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예. 이로 인해서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네. 확실하게 이런 수급 변동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갔다는 예. 부분이고 이거는 내년도 장 초반 1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었다는 측면에서 전 긍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 어려운 시장 상황 속이지만 힌트를 준 로보티즈 그 안에서 좀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는 긍정적으로 신고가 볼게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의료 AI 단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너무 강해서요. 여기는 기노흡이에요. 여기도 1월까지는 좀 연결하세요. 저는 이쪽은요 사실은요 짧게 봐요. 짧게요? 오히려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 네네. 왜냐하면 올라온 근거가 뭐였죠? 결국은 도미나리 홀딩스. 저 이름만 듣고 이게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장남. 두 아들, 네. 그렇죠. 아들들, 뭐 트럼프 주니어가 네. 들어가 있고 그 이분들이 이제 주축으로 그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AI 의료용 AI 얼라이언스와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셀바스 헬스케어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올라오면 팔아야죠. 전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 갔다가 오늘 갭 상승 이후에 네. 윗골이 세게 달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 아침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던 쪽이 또 어디였었죠? 셀바스 헬스케어 올라오면서 JLK 같이 맞아요. 뇌졸중 미국 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의료용 AI 종목들로 확산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여지없이 오늘 윗골이가 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슈가 불거졌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에서 팔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급하게 막 달리는 말에서 내려가다가는 발목 부러지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3일선이든 5일선이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종목 3일선 기준으로 종가 기준 깨지면 팔래.
최소한 절반 이상 팔고 5일선 깨지면 나머지 다 팔래. 이런 전략으로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파는 영역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쪽 의료용 AI 쪽에 실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쪽은 자체 컴퓨팅 센터를 가지고 있는 신테카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내년도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차별화해서 좀 바라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도 로킷 뭐 맞아요. 계속하고 그죠. 근데 오히려 신테카 바이오와 같은 AI 신약 개발 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잠재력을 보시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쪽은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이미 네. 가지고 있어요. 보유를 했고 그 돈은 이미 다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약,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과 합성 예. 의약품 관련 파이프라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차별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의료 AI 단인데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잘 정리해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언급 들어봤습니다. 자, 양대 시장 오늘 지수는 파란불인데 수급적인 유의미함이 있었던 오늘장입니다.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완전히 끌어올리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